현재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할 과제가 추경인데요. 현재 추경 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김정우 의원님. 추경 심사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안 되는지.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2013년에 심사를 시작한 게 하루 만에 심사를 했거든요. 정부가 제출한 지. 15년에는 3일 만에. 16년에는 8일 만에 상임위 예비 심사를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아직도 심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도저히 뭐 어떤 이유로도 저는 설명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국민의당이랑 네. 바른정당도 추경 심사에 동의했는데 바른정당의 경우는 이제 김상곤 교육부총리 임명에 반발해서 추경 심사를 거부했고 국민의당은 우리 추미애 대표 그 발언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와 추경을 연기하는 야당들의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실은 내용과 성격 자체가 완전히 틀린 사안이죠.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고 네. 또 추경은 추경이고 그리고 네. 정치인의 발언은 발언이죠. 네. 그러면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으로 비판을 하고 추경은 추경대로 진행을 하고 청문회는 청문회로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나가는 게 맞는 건데 네. 아직까지 이제 그 여야 간의 이 국회 내에서의 이 관계 자체가 네. 물론 뭐 우리도 야당일 때 네. 아주 그런 일을 100% 하진 않았지만 네. 지금 야당은 이 추경 문제나 청문회 관련해서 네. 너무 제가 보기엔 발목 잡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최초의 그 인사청문회나 추경은 사실은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릇을 만들어 놓고 네. 그 그릇이 잘 이용되는지 안 이용되는지 가지고 비판하는 게 맞는 건데 네. 출발조차 못하게 하는 거는 잘 안 맞고 그 문제에 관해서 그 신임 홍준표 대표가 네. 뭐 새로운 정부 출범을 막진 않겠다. 네. 뭐 추경은 추경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 따로 행동 따로가 틀려서 네. 좀 빨리 좀 제가 보기에는 정신 차려서 다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야당일 때도 추경 심사를 연기한 적은 없던 걸로 알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심사는 그야말로 만나서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대안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것인데 네. 심사는 진행을 해야죠. 뭐 의결은 안 하더라도. 근데 네. 그걸 갖고 소위 말하는 누가 얘기해서 그렇다. 뭐 어느 인사와 관련돼서 그렇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디서 빼먹고 와서 어디서 화풀이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추미애 대표 발언이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뭐냐면 네. 국민의당 내에서 있었던 그 대선 시기에 네. 5월 6일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당신 후보였죠. 문재인 네. 후보의 아들인 네.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그 취업 관련한 부분들이 네. 객관적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작해서 됐다. 네. 이런 식의 내용을 조작해서 올렸던 네. 그 조작 사건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네. 사실 본질적으로 그 사실대로 확인하고 수사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거나 아니면 네. 역행하거나 그런 네. 부분을 하지 말라. 이런 근본적인 취지였고 네. 약간의 표현상에 있어서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숙된 여야 관계나 네. 그리고 책임 있는 야당 여당의 관계에서는 좀 지양해 나가야 될 거죠. 그렇게 말꼬리 다 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못 합니다. 네. 하여튼 문준용 씨 문재인 대통령 아들 조작 사건은 우리가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이미 확인된 내용들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대표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당연하죠. 국민의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자들은 분명히 처벌을 하고 또 당 지도부도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국민의당의 이제 제기를 다시 좀 삼아야 되는데 추 대표에 대한 발언을 놓고 추경 심사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그 국회에서의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또 바람직한 태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추경은요, 지금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하면서 거기 중에 추경을 10조짜리 추경을 하겠다. 그에 국민께 동의를 받은 겁니다. 네네. 제가 볼 땐 역대 추경 중에서 국민께 신임을 동의를 받은 추경은 이번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건 뭐 대선 불복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특히 일자리 추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추경인지 한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지난 방송에서 좀 저희가 좀 청취자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 그러세요? 네. 한 11조 되는 것 중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직접 창출하는 게 한 4조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게 1.2조 원. 네. 그다음에 일자리 기반을 과 관련된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게 한 2.3조 원 정도 됩니다. 네네. 그중에 이제 공무원 일자리는 뭐 중앙에 한 4,500명 정도 채용하겠다는 건데요. 이거 갖고 지금 야당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11조 2천억 중에 한 8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뭐 공무원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그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보육이라든지 보건, 네. 그다음에 요양이라든지 사회복지 분야 등 그런 데에 이제 한 5만 9천 명, 6만 명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지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일자리를 통해서 복지를 확대하고 그걸 통해서 소득 증대를 가져와서 성장을 이루겠다는 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저 일자리 추경에 포함된 거거든요. 네. 이걸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선 불복하겠다는 것밖에 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공무원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공무원 증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 안전과 그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있던 부분들을 부분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관, 소방관, 사회복지 관련한 방역 공무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필수 공무원이 경찰관, 소방관, 사회복지 그 공무원들은 전체 그 수요에 부족한 상황이라서 매년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도 증가 속도가 빠르거든요. 네. 사실은 자연순 증가분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조금 더 늘려나가고 네. 특히 91년에서 95년 사이에 태어난 그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한 6에서 7만 명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취업의 문이 좁아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시기 91년생부터 95년생은 다른 전후 세대에 비해서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후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그런 분들에 대한 공무원의 작은 문을 좀 열어줘서 조금의 숨통을 틔워주자. 네.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보면 네. 많은 일자리는 물론 기본적인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공공 일자리도 거기에 같이 부응을 해서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취지로 네. 보면 제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현재 그 수요와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이제 집행되면 그래도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을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네. 뭐냐면 추경에 또 3조 7천억 정도는 전국에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는 지방교부금이에요. 네, 네. 그쪽은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교부금을 줘서 네. 그걸 가지고 영남, 호남, 충청은 사실 지역 경제가 그러한 교부금을 중심으로 지역이 돌아가거든요. 네, 네. 공사도 발주하고 또 물건도 구매하고 또 사회복지 관련한 임금도 주고 노인 일자리에 돈도 주고 하면서 그 돈을 벌어서 또 지역에 슈퍼마켓에서 사기도 하고 마트 네. 사기도 하고 밥도 먹고 네. 해서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국가 균형 발전이 당연하죠. 되고. 네, 그래서 네. 지금 이거는 사실은 지역 일자리 추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네. 영남, 호남, 네. 충청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자기 동네 지금 일자리 지금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동네 국민들 가만히 있겠나요? 전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그 당대표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총선 출마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아마 그쪽 민심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목마른 곳에 물을 대주는 추경입니다. 그렇죠. 네. 아, 좋은 표현이십니다. 하여튼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도 우리가 계속 협치의 정치 또 인내심을 갖고 야당 설득하면서 반드시 추경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김정우 의원님 기재예수 꼭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경과 함께 이번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이 문제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이번에 정부조직법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로운 정부이기 때문에 네. 여야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을 피하고 국민적 합의를 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부조직을 개편안을 제출한 거죠. 네. 그런데
그 안에 논의조차 지금 막다가 26일 만에 상정이 돼서 네. 사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엊그제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네. 국민안전처를 해소해서 행정안전부로 재난안전관리 분야를 통합을 하고 네. 그 재난안전관리의 그 책임을 차관급으로 하고 총괄적으로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자부 장관인 김부겸 장관이 총괄하고 네. 그거보다 더 상위의 부분들은 청와대 NSC의 위기관리센터에서 총괄해 나가면서 네. 전체 중앙정부 그다음에 시도의 그 광역 그다음에 시군구의 기초까지 이루어지는 이 행정체계의 총 수반되는 부분들을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하겠다. 네. 그래서 경주 지진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네. 산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 세월호 같은 그런 큰 사건이라든지 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큰 그 기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을 전담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부를 네. 중소기업청을 확대해서 벤처 분야와 더불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 하나 하고 네. 세 번째는 이제 국토부에 있었던 물 관련한 관리 부서와 환경부에 있었던 환경물 관련한 부분을 통합을 해서 네. 환경부로 일원화해서 네. 그 전체적으로 좀 그 크게 향후의 물 관리의 물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과 환경적 요소의 물 보존이라는 부분 이런 네. 부분들 잘 해나가자. 크게 보면 그 정도라서 네. 전체적인 방향에서 보면은 아주 미세 조정이고 이런 부분들은 다 그 모든 당이 다 공약했던 거예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네. 정의당, 민주당 다 공약을 해서 대충 최대 공약수로 모였던 건데 갑자기 선거 끝나니까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앞뒤가 안 맞았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지금은 도와주고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정책적인 수단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개정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또 추경은 추경이고 그리고 네. 정치인의 발언은 발언이죠. 네. 그러면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으로 비판을 하고 추경은 추경대로 진행을 하고 청문회는 청문회로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나가는 게 맞는 건데 네. 아직까지 이제 그 여야 간의 이 국회 내에서의 이 관계 자체가 네. 물론 뭐 우리도 야당일 때 네. 아주 그런 일을 100% 하진 않았지만 네. 지금 야당은 이 추경 문제나 청문회 관련해서 네. 너무 제가 보기엔 발목 잡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최초의 그 인사청문회나 추경은 사실은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릇을 만들어 놓고 네. 그 그릇이 잘 이용되는지 안 이용되는지 가지고 비판하는 게 맞는 건데 네. 출발조차 못하게 하는 거는 잘 안 맞고 그 문제에 관해서 그 신임 홍준표 대표가 네. 뭐 새로운 정부 출범을 막진 않겠다. 네. 네. 뭐 추경은 추경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 따로 행동 따로가 틀려서 네. 좀 빨리 좀 제가 보기에는 정신 차려서 다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야당일 때도 추경 심사 민주주의를 유린하거나 아니면 네. 역행하거나 그런 네. 부분을 하지 말라. 이런 근본적인 취지였고 네. 약간의 표현상에 있어서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숙된 여야 관계나 네. 그리고 책임 있는 야당 여당의 관계에서는 좀 지양해 나가야 될 게 된 거죠. 물론이죠. 그렇게 말꼬리 다 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못 합니다. 네. 하여튼 뭐 문주종 씨 문재인 대통령 아들 조작 사건은 우리가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이미 확인된 내용들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대표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당연하죠. 국민의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자들은 분명히 처벌을 하고 또 당 지도부도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국민의당의 이제 제기를 다시 좀 삼아야 되는데 추 대표에 대한 발언을 놓고 추경 심사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그 국회에서의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또 발언. 심사를 연기한 적은 없던 걸로 알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심사는 그야말로 만나서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서 대안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것인데 네. 심사는 진행을 해야죠. 뭐 의결은 안 하더라도 근데 네. 그걸 갖고 소위 말하는 누가 얘기해서 그렇다 뭐 어느 인사와 관련돼서 그렇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디서 빼먹고 와서 어디서 화풀이한다고 그러면 안 네. 됩니다. 그 추미애 대표 발언이 어떤 내용이었죠? 이게 뭐냐면 네. 국민의당 내에서 있었던 그 대선 시기에 네. 5월 6일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그때는 당신 후보였죠. 문재인 네. 후보의 아들인 네.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그 취업 관련한 부분들이 네네. 객관적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작해서 됐다. 네. 이런 식의 내용을 조작해서 올렸던 네. 그 조작 사건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네. 사실 본질적으로 그 사실대로 확인하고 수사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엄직한 태도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추경은요, 지금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네.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하면서 거기 중에 추경을 10조짜리 추경을 하겠다. 그래 국민께 동의를 받은 겁니다. 네네. 제가 볼 땐 역대 추경 중에서 국민께 신임을 동의를 받은 추경은 이번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건 뭐 대선 불복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특히 일자리 추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추경인지 한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지난 방송에서 좀 저희가 좀 청취자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 그러세요? 네. 뭐 한 11조 되는 것 중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직접 창출하는 게 한 4조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게 1.2조 원. 네. 그다음에 일자리 기반을 과 관련된 서민 생활 안정과 관련된 게 한 2.3조 원 정도 됩니다. 네네. 그중에 이제 공무원 일자리는 뭐 중앙에 한 4,500명 정도 채용하겠다는 건데요. 이거 갖고 지금 야당에서 현재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할 과제가 추경인데요. 현재 추경 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김정우 의원님. 추경 심사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안 되는지.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2013년에 심사를 시작한 게 하루 만에 심사를 했거든요. 정부가 제출한 지. 네. 15년에는 3일 만에. 16년에는 8일 만에 상임위 예비 심사를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아직도 심사가 진행되고 또 있지 않다는 것은 도저히 뭐 어떤 이유로도 저는 설명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국민의당이랑 네. 바른정당도 추경 심사에 동의했는데 바른정당의 경우는 이제 김상곤 교육부총리 임명에 반발해서 추경 심사를 거부했고 국민의당은 우리 추미애 대표 그 발언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와 추경을 연기하는 야당들의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실은 내용과 성격 자체가 완전히 틀린 사안이죠.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고